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머니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초 바느질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바느질법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사용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어 보는 게 이번 과제의 목표인데요. 사실은 학교에서 실습을 하게 되면 무늬와 이제 패턴이 있는 그런 옷감을 나누어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그 광목 하얀 천을 준비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엔 실제로 만들어서 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긴 하나, 아무튼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옷감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건축으로 치자면 그 설계도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걸 패턴이라고 합니다. 보통 종이에다가 패턴을 그려서 그 패턴을 옷감에 대고 그대로 옮겨 그린 다음에 시접을 두고 잘라서 봉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 볼 주머니는 뭐 종이로 패턴을 만들어서 주머니를 만들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뭐 굳이 종이에 그려서 옮길 필요가 없이 옷감에다 바로 그 설계도를 그려서, 즉 그림을 그려서 잘라서 봉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옷감에다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해서는 옷감을 펼쳐놓고 이제 동영상을 찍기가 어려워서 제가 일단 종이에다가 그대로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A4 용지에 그린 그림은 실제 그림의 딱 반만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옷감을 펼치고 가로 50cm, 세로 20cm인 직사각형을 그리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내 귀퉁이에 요 직각을 잘 맞춰야 나중에 주머니를 만들었을 때 비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90도를 정확히 맞춘 직사각형을 먼저 그립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써놓은 식서라는 것은 나중에 옷감을 펼친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가로 방향이 식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해서 가로 50, 세로 20cm인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가로 길이를 반으로 나눕니다. 지금 중간에 2분의 1선이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왜 귀찮게 굳이 점선으로 그렸을까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 그리는 설계도 위에서 점선은 접는 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리게 되는 실선은 우리가 그 위에다 바느질을 해야 되는 봉제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는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혼동이 없겠죠? 자, 그래서 한 가운데다가 2분의 1선을 그린 다음에 보시면 위에서 2cm, 여기서도 2cm, 양 끝에서 2cm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실선을 두 개를 긋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실선은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바느질을 해야 되는 선이에요.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밖에 이 선으로부터 우리가 처음 그린 사각형으로부터 안쪽으로 2cm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린 거에서 바깥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린 커다란 사각형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여기서도 안으로 들어와서 안쪽에다가 실선 두 개를 그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방금 그린 그 실선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점을 찍게 되는데 그 선 위에 1cm, 2cm, 2cm, 2cm 점을 찍죠. 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cm 들어와서 찍고 2cm, 2cm, 2cm. 자, 이 네 귀퉁이를 다 똑같이 하면 돼요. 1cm, 2, 또 1cm 들어오고 2. 그런 다음에 양쪽에 1cm와 2cm 들어온 데는 마찬가지로 점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아까 이 중앙에 그렸던 점선과 마찬가지로 점선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여기는 접는 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쉬우라고 저는 뭐 검정색하고 빨간색, 색을 다르게 했지만 아무 의미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했을 뿐이고 여러분들은 한 가지 색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보이라고 지금 짙은 사인펜으로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바느질 했을 때 좀 덜 보이는
어떤 연필이라든가 샤프, 혹시 볼펜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좀 흐리게 그려서 나중에 바느질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옷감 위에 패턴을 그린 걸 보여드린 건데요. 옷감에 직접 그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옷감에 직접 그린 모습입니다. 자, 옷감에 그린 모습인데요. 이제 잘 펴보면 아까 이제 종이에 그렸던 것을 실제로 옷감에다 그린 모습이에요. 즉 가로는 50cm, 세로는 20cm 정도의 이제 크기의 사각형이고요. 이제 여기서 아까도 이제 설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여기 식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식서는 왜 중요하냐면 옷감에 우리가 처음 그 기초 바느질 하는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옷감을 사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쪽 엣지는 이렇게 구멍이 조금 뻥뻥 뚫리면서 공장에서 아예 짜져 나오면서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되어 있는 변이 있고요. 이쪽은 그 옷감 가게에서 그 잘라서 파는 그런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쫀쫀하게 짜져 있어서 더 이상 풀리지 않는 방향, 이쪽은 가위로 잘라낸 방향입니다. 근데 공장에서 더 이상 풀리지 않게 짜는 이 방향을 식서 방향이라고 하고, 이 식서 방향으로는 옷감이 늘어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반대로 가위질을 하는 이 방향으로는 좀 잘 늘어나는 방향이라 푸서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옷을 만들더라도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지 않게 옷감을 배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머니도 이 세로 방향으로 늘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옷감에다가 이 패턴을 그릴 때에는 이 식서 방향을 잘 맞춰서 그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머니를 만들어 놨을 때, 완성했을 때도 이 세로 방향으로 완성된 다음에 아래로 자꾸 늘어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머니의 목적은 그 안에다 무언가를 넣는 거기 때문에 식서 방향을 맞추지 않고 만든 주머니에 뭔가를 넣었을 때 자꾸 아래로 늘어지거나 모양이 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식서 방향 잘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라고, 그 아까 종이에 설명한 대로 4단계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넓은 옷감에 그렸던 그 주머니 패턴을 지금 잘라낸 상태입니다. 처음에 그렸던 가로 50, 세로 20cm의 그 사각형대로 이제 지금 자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제 바느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주머니를 아까 그린 한가운데 점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습니다. 자, 반으로 접어서 이제 바느질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점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었습니다. 설명했지만 우리가 바느질을 해야 되는 선은 이 실선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 실선에다가 바느질을 할 건데, 이때는 여태까지는 제가 뭐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진 않았었는데 이때는 이 시침핀이 좀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시침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요 2장의 옷감을 붙일 때에 여기에도 그림이 있고 뒤에도 그림이 있는 경우 앞뒤의 그림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점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었을 때 뒤에 있는 똑같은 위치의 점에 시침핀이 이렇게 나오도록 바늘을 꽂아서 확인을 하고, 똑같이 앞뒤로 점 위로 바늘이 나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점 앞뒤로 이렇게 시침핀을 꽂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간쯤에 다시 요 선하고 똑같은 위치에 바늘이 오는지를, 시침핀이 오는지를 확인을 해서 여기 바늘이 나왔으면 그 앞뒤로 또 시침핀을 꽂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꽂으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바늘을 넣어보고 앞뒤로 바늘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침핀을 꽂습니다. 자, 그래서 핀을 꽂아 놓은 다음에
어디다 바느질을 할 거냐면 지금 아까 점이 4개였어요. 1cm, 2cm, 2cm, 2cm. 여기까지 점 4개 끝난 여기서부터 요 아래까지 바느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바느질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데 3cm와 끝나는 곳 3cm 여기에는 박음질 배웠죠? 혹시라도 생각이 안 나면 그 기초 바느질 한 거 다시 한번 펴서 보고 기억해서 바느질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뭘 할 거냐면 홈질을 할 거예요. 자, 이 처음 3cm와 끝에 3cm에는 왜 박음질을 하느냐? 기초 바느질 때도 설명했지만 박음질이 바느질 중에서는 제일 이제 튼튼한 바느질인데요. 이 밑에 3cm는 어떤 물건을 넣었을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튼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완성되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이제 실을 꿰는 어떤 통로를 만들 거라서 자꾸 실을 이렇게 쪼였다 풀었다 할 때 여기도 이제 힘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작과 끝 3cm는 튼튼한 바느질, 박음질, 그 다음에 이 중간에는 홈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이 있는데요. 진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 2, 2, 2 마지막 여기서부터 끝까지 바느질을 하되 처음 3cm는 박음질, 또 끝나는 여기 끝에도 3cm 박음질을 하시고 중간에는 홈질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이제 땀의 크기가 문제인데요. 이것도 약간 이제 성격에 따라서 좀 드문드문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적어도 땀이 제가 한 것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하고 또 이 반대쪽, 그러니까 여기 양쪽을 다 이쪽과 이쪽을 다 이제 같은 바느질로 양쪽을 완성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고요. 그 다음 이 이제 양쪽에 여기랑 여기랑 바느질이 끝나면 그 다음은 요 바느질이 되어 있지 않은 요 4군데 하나, 둘, 셋, 4군데에다가 이제 어떤 바느질을 하게 되는데 여기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실선대로 일단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광목에도 약간 풀이 이렇게 먹여져 있기 때문에 손톱으로 해도 충분히 이렇게 접혀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도 접고 여기도 접고 네 귀퉁이를 모두 이렇게 2cm 내려온 선대로 이렇게 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네 귀퉁이를 이제 바느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바느질은 홈질로 할 거예요. 홈질 아시죠? 제일 빨랐던 그 바느질.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태까지 한 2줄의 바느질은 속으로 들어가는 바느질이라 사실 보이진 않아요. 주머니가 완성됐을 때. 그러나 지금 이 뇌 구퉁이에다가 하는 바느질은 완성됐을 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웃스티칭이라고 하고 상침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장식의 효과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바느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 예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제 바느질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완성된 모습이고 구체적으로 바느질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네 귀퉁이를 이렇게 접었으면 시작은 요 바느질이 끝난 요 갈라지는 요 점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주의를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매듭을 짓고 자, 매듭을 짓고 이제 바느질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시접은 잘라버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같으면 이제 홈질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느질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맺은 매듭이 이렇게 밖으로 보이게 된단 말이죠. 아까 설명했지만 지금 이 끝에다가 하는 홈질은 나중에 완성됐을 때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매듭이 있으면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매듭을 먼저 짓고
매듭이 최대한 안 보이도록 자, 이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이 속에서 이렇게 빼라는 거죠. 그래서 매듭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홈질을 해서 나중에 완성됐을 때 매듭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끝에다가 상침을 합니다. 상침을 하는데 이제 요거 한 줄만 해볼게요. 그 이유는 이제 끝에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끝까지 한 다음에 이제 그때도 매듭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제 수업을 막 해보면 그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이 끝에 가서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급히 하느라고 땀이 엉망인데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크기가 같게 촘촘하게 해서 이제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예쁘게 보이는 게 좋겠죠. 자, 이 끝에 와서는 매듭이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완성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접혀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 끝에 와서는 사실은 매듭이 어디 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끝까지 왔으면 배운 대로 매듭을 짓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매듭을 크게 해서 맺으시고 이렇게 4구퉁이를 다 하셔야 돼요. 여기, 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한 군데 남아 있었죠? 여기 접어서 이렇게. 그래서 4귀퉁이를 지금 이제 홈질로 상침을 한 모습이에요. 다 보시면 지금 매듭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4귀퉁이를 홈질로 상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또 다른 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4귀퉁이의 상침이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아까 끝에다 1cm 떨어지고 2cm 떨어진 데다 점선을 2개 그었는데 여기는 이제 접는 선이다 그런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말한 대로 먼저 1cm에서 한번 접습니다. 그 다음에 2cm 내려간 요 점선대로 접어요. 그러면 요 폭이 얼마가 되겠어요? 2cm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cm 통로를 이제 실을 꿰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양쪽에 상침이 끝났고 우리가 그려진 2개의 점선대로 한 번 접고 2번 이렇게 접습니다. 자,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도 이제 다림질을 할 수 있으면 다림질로 꾹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시침핀이 있으면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한 중간쯤이나 뭐 이렇게 좀 사실은 바느질 할 때 시침핀의 역할은 재봉틀로 할 땐 정말 중요한데요. 이 시침핀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바느질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 4개 정도 꽂았고 여러분들도 시침핀을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의 바느질은 요 부분에다 이제 바느질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통로를 만들어서 실을 이제 꿰일 건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바느질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바느질을 하면 몇 번 하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보고 하는 쪽이 땀이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다가 바느질을 하면 요 끝에다가 어느 정도 선을 이제 잡아가지고 요 끝에다 홈질을 하면은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하려고 하는 요 방향이 나중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뒤집었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이란 말이죠. 사실은 겉으로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고 바느질을 했을 때 이 뒤편이 100% 밉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뭘 원하냐면 이쪽을 보고 바느질을 하고 싶은데 여기엔 어떤 선이나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예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자, 이게 이제 1cm 한번 접고 2cm를 한번 접은 그 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림질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핀을 한 2개만 꽂아 볼게요. 이제 다림질로 이렇게 눌러 놓거나 핀을 이렇게 꽂은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겉쪽에다가
이 끝으로부터 1.8cm 내려와서 선을 하나 그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저는 진하게 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진한 정도로 선을 그으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 1.8 요 끝에서부터 위로 또는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1.8 가서 선을 하나 긋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이쪽을 보고 바느질을 하면 이제 보이는 쪽이 더 예쁜 바느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을 그은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듭이 그 통로도 아까 그 내 귀퉁이와 마찬가지로 상침에 나중에 완성되면 보이는 그 곳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예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고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시작을 요 통로에서 하는 거죠. 요 이제 시접이 안 보이도록. 그다음에 아까 요 상침해 놓은 안쪽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바늘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매듭을 숨기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 나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주의할 점은 뭐냐면 홈질을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 바느질 할 때도 했지만 홈질의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하면서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 여기가 적어도 한 6겹, 4겹, 6겹 정도로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뜨게 되면 위는 이렇게 굽어지면서 위는 넓어지고 안쪽은 좁아지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바늘을 수직으로 꽂아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태리 장인의 한 땀 한 땀이 괜히 힘든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초 바느질 때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 땀 한 땀 바늘이 수직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로를 막게 되면 결국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 샘플이 있는데요. 샘플을 보여드려도 놀라지는 마시기 바래요. 제가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약간 비현실적인데요. 땀이 어쩌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을 한 겹으로 해서 1mm나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물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한 건데요. 이렇게까지는 바라지는 않는데 요 정도로 아주 왜냐면 이제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건 이제 실을 꿰는 결과물이기도 한데 요것도 참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로 부분과 이 가로 부분에 땀이 일률적으로 딱 맞으면서 아주 잘한 그 예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바늘 땀은 굉장히 놀랄 만큼 잘했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제 한 번 접고 2번 접을 때 이렇게 들어봐서 뭐가 제일 이건 문제냐면 여기 끝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빗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높이가 안 맞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도 지금 앞뒤가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건 굉장히 감점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접었을 때 완전히 모양이 딱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완성된 모습은 요게 이제 베스트. 그래서 똑같은 요 모양이 주머니가 완성이 되었고 요런 정도의 무늬를 이제 드렸었는데요. 나중에 우리 이제 대바늘 뜨기 할 때 실을 사서 이렇게 꿰면 되고 이제 뭐 학교에서는 실도 이제 꿰는 실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털실을 사게 되면 그때 이제 실을 꿰보는 걸로 하고 이번 주까지의 미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이미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진행을 하면 이게 2주짜리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일주일 만에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동영상을 2번 제작하기가 좀 그래서 주머니 만들기를 한꺼번에 제가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2주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의 문제는 뭐냐면 2주라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뤄뒀다가 분명히 2주째 되는 그때 이제 부랴부랴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귀찮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뭘 이제 해서 보내주셨으면 하냐면 요 중간 단계 내 귀퉁이에 아웃스티칭 하는 거 있죠? 여기 요렇게
여기까지 만들어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거기다가 쪽지에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맡겨주시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제가 더 고마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주지 않으면 분명히 미뤄뒀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애를 먹을 거기 때문에, 저도 다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림 그리고 양쪽에 요거 홈질과 박음질로 이제 옆 사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귀퉁이에 홈질로 아웃스티칭을 한 여기까지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이면 며칠인가요? 5월이네요. 5월, 미안해요. 지금 날짜를 모르는데 아무튼 5월 첫 주 월요일까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고,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겠네요.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내일 모레 4월 날짜를 27일, 4월 27일에는 여러분들이 그 단처리한 거 그거 다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간단히 써서 주시는 걸로 제가 이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일까지는 단처리까지 한 것, 기초 바느질과 단처리한 것까지 보고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주머니 만들기 여기까지 진행하셔서 사진만 한 장, 요건 중간 과정이니까 사진만 한 장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자꾸만 그 진도가 늦어진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섞어서 왜 늦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저는 왜 늦었는지 설명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늦지 말고 제 시간에 해주시고, 그래도 늦었더라도 내는 것이 안 내는 것보다는 낫지만 당연히 감점이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제때제때 해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잘 만들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동영상은 올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올리시고, 근데 그럴 수는 있겠어요. 다음 주에 이미 다 만들어서 인증 그 사진 컷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고서만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좀 자유롭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니멈 요 내구퉁이에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일주일 후에 또 뵙겠습니다.